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보현입니다. 건강의 중요성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요즘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의 경우에는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병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더 평소 관리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비만의 원인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 살에 대해서는 내게 맡겨라. 한의학 박사 박창근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비만, 이 살에 대해서 내게 맡겨라. 사실 저는 저를 원장님께 맡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원장님 주로 해주실 말씀이 비만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살을 빼시고자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오시면은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나 고충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건 또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일단 하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거. 맞아요. 그거랑 남들과 똑같이 먹는데 왜 이렇게 나만 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닌가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붓는 체질, 그리고 치료가 어려운 비만은 난치성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붓는 체질의 개선과 난치성 비만의 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아침에 좀 손이 붓는 편이라 반지가 안 들어가거든요, 아침에는. 네. 예, 유독 좀 붓기가 있는 분들은 오늘 원장님의 설명에 좀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정말 한약으로 다이어트가 되나요? 네, 도움을 이제 많이 받으실 텐데요. 사실 약만 드셔서 살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네. 식사 조절도 하시고 운동 좀 하셔야지 이제 살이 빠지겠죠. 제가 이제 잘 빠져요 뭐 이런 얘기를 100번 하는 것보다 사례를 좀 보여드리는 네네.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사례는 3개월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14kg를 빼신 사례세요. 예. 제가 이제 복부 너비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68kg에서 54kg까지 체중을 표시해 놨는데, 네네. 이 체지방량이 지금 24.5에서 15.8로 대략 9kg 정도 빠지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체중이 빠질 때 지방이 빠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1kg짜리 지방 모형인데 이게 10개가 빠진 거죠. 그렇죠? 예. 3달 만에 이제 빼신 거고요. 지금 이 화면 같이 보신 우리 어머님 중 한 명이 얼마나 가벼울까? 저 다 들렸어요. 네, 정말. 지금 배꼽 네. 옆에 점 보이시죠? 이게 이제 같은 분이고요. 네네. 다음 사진은 남자분 사진인데요. 네. 이분은 3개월, 정확하게는 83일 동안 25kg를 빼셨습니다. 94에서 69로. 예, 제가 이제 몸속까지 좀 깨끗하게, 좀 가벼워진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장 지방이 빠지고, 그 다음에 혈관 청소가 된 것까지 이미지로 좀 같이 넣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분은 운동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사진에 보면 복근이 좀 보이세요. 그렇죠. 성공하신 다음에. 예. 오른쪽 사진에 저 복근을 보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네네. 운동을 얼만큼 했길래 이렇게 빨리 빠졌냐? 근데 네. 가벼운 유산소 운동 정도 하시고요. 사실상 운동 거의 안 하셨어요. 그걸 이제 그러셨군요. 볼 수 있는 게 이분 팔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네. 되게 앙상하시거든요. 운동 많이 한 남자분들의 팔은 아니네요. 예, 전혀 거의 안 하신 거고요. 이분이 운동을 안 하셨는데 저렇게 배에 복근이 나오는 이유는 살 속에 파묻혀 있던 복근이 이제 살이 빠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왜 네. 살 빼면은 얼굴도 이뻐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다이어트다. 예, 그런 얘기가 나왔죠. 제 배 안에도 복근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제 계속 쭉 평생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 다이어트 방법을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이제 빠지는 효과가 있지만 그게 쭉 지속되기가 어렵고 그 방법을 끊으면 2, 3일 만에 금방 훅 돌아오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네. 초반에 일단 감량되는 건 수분 감량이 많아서 좀 빠르게 감량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네. 이 지방 감량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데 그 양도 좀 적고요. 지방이 감량되면서 나타나는 일을 제가 여기다 지금 화면에다 표시를 해놨는데 몸을 이제 자동차로 비유를 하죠. 예. 그러면 지방이란 게 이 자동차의 연료, 기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을 활발하게 돌려서 이렇게 살을 빼야 돼요. 요분은 지금 이게 63kg, 57kg, 53kg 이렇게 빼신 건데요. 예. 이 53kg에 아직 살이 좀 남았는데도 연료계는 지금 바닥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실제로 연료가 지금 있는 상태인데 연료를 바닥으로 인지한 이유는 이 빠진 지방을 우리 몸에서 잘 안 내보내려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엔진을 멈추게 되고
이것 때문에 대사율 저하가 오고 정체기나 요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분 엔진을 다시 재활성화 시켜가지고 49km까지 이렇게 최종적으로 감량이 네.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한약이 이제 도와줄 수가 있는데요. 예. 제가 요걸 좀 화면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네, 이렇게 네. 약을 드시게 되면은 약이 위장에서 흡수가 되고 이게 간을 거쳐서 이제 전신으로 전달이 되는데 우리 몸의 에너지 엔진이 주로 근육에 있거든요. 예. 이 근육에 멈춰 있는 에너지 엔진을 다시 시동을 켜서 이렇게 활발하게 대사가 일어나는 역할을 한약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그 엔진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그러면 원장님, 이 앞에 사례로 좀 돌아가서 에너지 대사를 끌어올리는 것 외에 또 어떤 원리로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에 성공하신 건지 좀 알아볼게요. 혹시 다이어트 약 드시고 어지럽거나 잠 안 오거나 두근거리거나 뭐 이런 경험을 직접 하시거나 혹은 네. 다른 데서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사실 한 번 겪어본 적이 있어요. 예. 굉장히 흔한 부작용인데 이 부작용이 나타나도록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는 바로 아실 거예요. 네네.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이나 부작용이 없이 이제 약 처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두근거림, 불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에 대한 민감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밀하게 조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부작용의 가능성이 없는 의인이나 숙지환 같은 보약제로 포만감을 제공을 하고 네. 또 불면이나 심계, 그러니까 두근거림을 줄여줄 수 있는 약을 같이 처방을 하면서 체질에 맞는 식욕억제 약제로 식욕억제에 도움을 드리면은 그런 불편함 없이 이제 식욕억제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보여드린 요 분도 이전에 같은 경험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약을 드시기를 조금 무서워하셨었는데 그렇지 않도록 뭐 불면이나 두근거림 없이 식욕억제 도움 받으셔서 3개월 14kg 감량을 아주 잘 완료하셨던 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식욕억제 다음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이 이게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는 있는데 우리 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근육에서 아까 제가 그 엔진의 속을 이제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지금 그 왼쪽에 포도당이 둥둥 떠다니는데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했는데 포도당이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렇게 포도당 수송체가 세포막을 뚫고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을 수 있는 상태를 인슐린 민감도라고 하거든요. 네.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이 탄수화물 대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촉진을 해야지 우리가 활발하게 에너지를 만들어서 살찌는 걸 방지하고 또 살을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당이 떠다니면 안 되고 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와야 들어오도록.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제가 또 예. 영상으로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은 보통 우리 소화기에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가 되죠. 그리고 흡수가 돼가지고 뭐 간이나 지방이나 근육이나 포도당이 전달이 되고 이 근육에 전달된 포도당이 저렇게 혈관을 둥둥 떠다니다가 지금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이 되고 예. 그렇게 된 다음에 세포 안에 복잡한 신호 전달을 통해서 이제 포도당 수송체가 세포막으로 저렇게 올라오죠. 노란 게. 그 채널을 통해서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 네네. 그게 이제 인슐린 민감도고요. 예. 이런 인슐린 민감도를 촉진하는 일이 비만 치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즉 이게 당뇨병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비만하고 당뇨는 같은 뿌리가 되는 네네. 거고요. 앞서 제가 보여드린 이 25kg 빼신 요 분도 네.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해서 우리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하고 이별하고 건강해지신 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살이 빠질 수 있도록 체질이 완전히 개선되려면 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해요. 사실 살 빼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그래요? 보통 뭐 몇 달을 잡고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그래도 첫 달, 첫 주, 첫날부터 잘 빠져요. 오히려 첫날 더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분이 빠져서 그런 거고요. 지금 네네. 이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이분이 2월, 3월, 4월 이렇게 이제 2달 정도 치료 결과를 보여드리고요. 체중은 55, 52, 49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예. 체지방률을 보면은 지금 오히려 첫 달에 늘었어요. 그러고 두 번째 달에 5%가 빠졌거든요. 처음에는 수분이 빠지고 나중에 지방이 빠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지방까지 건강하게 감량을 하려면은
한 2, 3개월 좀 장기로 봐야 되고 그러고 체질 개선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러면 이 밖에도 붓는 체질, 또 난치성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갱년기는 우리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 여성 호르몬 이름이 대표적으로 에스트로겐. 예. 네. 아유, 다 아시네요. 예, 아주 다 아시네요. 예, 정말 신기합니다. 예. 그 지금 요 그래프가 이제 에스트로겐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네. 좀 빠르면 40대부터 이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네. 아주 가파르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왜 남성보다 여성의 갱년기가 더 심해지는지. 훨씬 더 빨리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너무 급격하게 예, 줄어드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 갱년기는 남성 갱년기보다 좀 더 심하죠. 네. 두근두근해요. 식은땀 나요. 더웠다 추웠다 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에스트로겐 신기한 여성 호르몬이 우리 뼈관절에도 관여해서 골다공증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대사를 저하해서 많이 붓고 살이 찌게 만들어요. 지금 요 분은 2달 정도 치료 받으셔서 10kg 정도 감량하신 분이고요. 많이 빼셨네요. 예. 그 배가 아주 바람 빠진 풍선 같은 훅 줄어들었어요. 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우리 이제 한약 처방 중에 소요산이라는 처방이 있거든요. 네. 예, 이게 이제 딱 그 갱년기 증상, 열이 났다가 추웠다가 그 다음에 식은땀이 났다가 답답하고 예, 속도 안 좋고 뭐 입도 마르고 그럴 때 쓰는 이제 처방인데요. 예. 그 처방 도움을 받아가지고 갱년기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체중 감량에도 되게 큰 도움을 받으셨던 얘기고요. 그 갱년기를 제외하고서도 요 여성 호르몬 관련한 비만들이 이제 평생 쫓아다닙니다. 네. 예, 대표적인 게 또 임신과 출산이죠. 예, 이게 맞아요. 굉장히 이제 더 짧은 기간에 극적으로 나타나는 에스트로겐 변화고요. 임신 기간 중에 이렇게 증가하다가 분만시에 이제 뚝 떨어지게 되면서 산후비만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낭성 나소증후군이라고 요즘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호소하는 병인데요. 이게 네. 생리불순이 여성 호르몬의 상대적인 저하, 그러고 남성 호르몬 우월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생리불순인데 탈모나 여드름 같은 병이 겸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하고 합쳐져서 대사증후군까지 예, 그렇게 한 세트로 나타나는 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보통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뵈면은 생리불순이 은근 많으세요. 네네. 그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가 다낭성 나소증후군이라고 하니까 수가 적지 않은 질환. 그렇군요. 이분도 그런 경우인 거예요, 그러면 네, 원장님? 이분은 딱 다낭성은 아니셨는데요. 네네. 그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사례가 그 대부분 결혼 전에도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그 결혼 전에 다이어트 하시고 호르몬 밸런스에 도움 받아가지고 아기 갖기 어려웠는데 다시 이제 아기 네네. 갖고 한 경우에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분 결혼하시고 이제 살을 3개월 동안 13kg를 빼셔가지고 예, 건강하게 임신하고 출산하셨던 예라서 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 한의학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 우리 몸에 있는 문제점의 원인부터 찾아서 그 뿌리를 치료하고 그러면 그것과 연결된 많은 부분이 다 함께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해를 아주 잘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만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동맥경화로 여러 가지 생기는 병들 그리고 갱년기 호르몬 밸런스나 뭐 면역력이나 소화기나 이런 것들에 종합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약을 쓸 수 있다는 게 한약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만과 관련된 여러 질환들의 치료 사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원장님. 갑상선 호르몬은 직접적으로 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대사가 잘 안 일어나가지고 살이 금방 찌게 되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항진증인 경우에도 살이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은 갑상선 호르몬 증상이 있거든요. 피로하고 춥고, 네. 예, 기운 없고, 뭐 소화도 안 되거나 붓고 이런 증상들에 딱 쓰는 항상 양이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네.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4개월 동안 15kg 정도 많이 감량하시고, 빼셨네요. 예, 갑상선 기능에도 도움을 받으셨던 예고요.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 텐데요. 네. 우리 비만은 체형을 변화시키고 체형이 변하면은 통증이 많이 유발이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이제 다 그냥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비만으로 인한 체형 변화가 관절염이나 디스크나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크다, 뭐 협착증이다, 관절염이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살을 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네. 네, 이분이 이제 조금 젊은 분인데 뱃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도요. 네. 방금 설명드린 척추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이제 요추가 앞으로 많이 전만돼 있고, 예, 목도 이렇게 꺾여 있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허리가 약간 뒤로 젖혀진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배를 예. 앞으로 쭉 내밀고. 네. 이게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고요. 네. 그리고 7kg를 감량하면서 이분이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은 여기가 뭉치면서 여기가 뭉치면 어떻게 되죠? 머리도 아프고. 네, 하루 종일 머리 아프고. 네, 되게 예, 무겁고. 맞아요. 그렇죠. 이게 심하면요. 어지럽거나 속이 울렁거리거나 하는 멀미 증상까지 겸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자주 오셨던 분인데 이제 바나백돌 천마탕이라는 약을 쓰면서 체중을 감량하면서 체형도 개선되고 그런 부분에도 이제 많이 도움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뱃살이 정말 많이 빠졌죠. 완전 날씬해지셨어요. 네. 그리고 요분은 역시 한 7kg 정도를 감량하셨는데요. 그 체형 부분에 대한 도움도 충분히 와, 이제 네.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식도염인 경우에 아. 예, 소화가 안 되는 속이 안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 식도염 위험 때문에 내가 당장 많이 먹을 수 없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네네. 전에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살찐 음식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몸이 붓는 음식들, 야식들, 평소 예, 생활 예. 습관이 그렇죠. 좋지 음주들 않았던 그런 거네요. 것들이 아무래도 반영이 된 결과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은 그런 소화기에 도움이 되는 약을 쓰면서 식사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드러운 식사하시면서 감량도 잘 하시고 되게 많이 날씬해졌어요. 네네. 예, 속도 호리호리해지셨어요. 좋아지시고, 예, 옆모습이. 속도 좋아지시고. 예. 앞서 분 그 배 사진하고 요 분은요. 사실은 우리 감량만 해서 이렇게 배나 허벅지가 준 건 아니고 네. 감량 그 사이즈 감소를 위한 치료를 좀 했는데요. 어. 예, 요걸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면은 좀 무서워들 하시는데 사실 무서워하실 치료는 아니거든요. 예, 그 침이 좀 길어서 무서워하시는데 침이 지방층에 자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 지방층은 상대적으로 신경 분포가 좀 희박하고 덜 예민한 부분이라서요. 실제로 아프지는 않습니다. 아프지 예. 않나요? 예, 저 한 7, 8% 정도가 들어가도 별로 아프지 않고요. 그렇군요. 여기 전기장을 연결하면은 지금 요걸 지금 보여드리는데, 네네. 예, 요게 이제 지방 세포에서 지방산이 이렇게 대사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도움을 주면서 침 치료가 사이즈 감소에 도움을 좀 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침이 좀 길어서 무섭다고 저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살이 좀 빠질 수 있다면야 무서운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안 할 수 아파요. 있습니다. 예, 별로 안 아파요. 예, 그리고 안 아프다니까 예. 다행이네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네. 이런 것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그 병들도 이 비만 치료를 함께 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 걸까요? 네네. 그 직접적으로 좋아진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고 더 설명을 네. 드릴 텐데요. 그 요분은 3개월 동안에 20kg 정도 빼셨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네. 빼셨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젊은 분이에요. 지금 27세신데 처음 오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혈압이 221에 117이 나왔어요. 27세신데요? 네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한 번 더 재봤잖아요. 어휴. 그랬더니 또 210에 118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너무 혈압약을 걱정되셨겠네요. 왜냐하면 네. 젊은 사람 혈압이 높은 게 더 문제인 거는 그만큼 앞으로 혈관 쓸 일이 더 많은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혈압약을 당장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서로 상의를 하다가 치료를 다 완료하고 혈압이 안 떨어지면 그때 해보자고. 아, 예, 네. 지금 3개월 후에 혈압이 120에 76입니다.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예고요. 그 옆모습하고 뒷모습 아. 날씬해진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지금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이시고요. 네네. 그 제가 이제 달마다 혈압 체크한 걸 이렇게 지금 첨부를 하는데요. 221에 117이 194에 68이 됐다가 171에 94가 되고 120에 76이니까 마지막 달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살이 빠지면서 혈압이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첫 달부터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많이 떨어져요. 서서히 줄었네요.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세 번째 경우에 주로 해당이 되는 분이고요. 당뇨도 이제 직접 점검을 연결이 되는데 네. 3개월 동안 12kg를 뺀 62세 남자분인데요. 예, 혈당이 처음 오셨을 때 283, 치료 중일 때 94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예, 완전 정상화되고 네네. 이분도 1년 후에 혈당 체중 그대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행복했던 분이고요. 예. 마지막이 37세 남자분 10kg 빼셨는데요. 이분도 지금 혈당이 213에서 121로 감소되었습니다. 예. 그 혈압 혈당이 무서운 이유는 왠지 아시죠? 예, 지금 보여드리는 이 중풍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예, 뇌혈관이 혈압 혈당 때문에 이렇게 막혀가지고 뇌조직이 죽은 병이죠. 중풍이죠. 그렇죠? 예.
중풍 무서운 거니 다 아시니까요. 맞아요. 예, 요즘은 사고 없으면 90살, 100살까지 사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60살, 옛날에는 60살 하면 늙은 거지만 요즘 청춘이시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30년 이상 혈관 잘 쓰려면은 지금부터 이제 혈관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 기초는 체중 관리인 거죠. 사실 저는 이 다이어트는 저처럼 이제 여성들의 이야기이거나 또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비만 치료하는 어른들도 많죠? 어르신분들도? 네, 어르신들이 많아요. 아, 어르신분들이 많아요? 젊은 친구들보다? 네, 어르신들이 많아요. 예, 이분 70대 살인데 71세 어머님이신데요. 지금 72에서 68로 이제 3, 4kg 정도 줄이셔서 시작이에요. 보름 정도 만에 줄이셨고 잘 감량하시고 계시고요. 그 81세 분도 계십니다. 81세 분도 계시고 잘 감량하고 계시고요. 이분은 제가 엊그저께 뵙고 왔는데 오실 때 보호자하고 같이 오셨는데 보행을 혼자 못 하셨거든요. 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을 제가 이제 잘 못해가지고 들어오실 때 기억을 못해서 치료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몸이 무거워서 아드님이 부축을 해야지 일어나셨는데 이제는 혼자 일어나실 정도로 가벼워지셨다고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그러시군요. 예. 아니 뭐 세상을 보는 그 기분 자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몸이 네네. 가벼워지면. 이래서 우리가 체질 개선, 맞춤 치료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이제 체질이 싹 개선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적당히 좀 관리만 잘하면 다시 살이 안 찌는 게 되는 건가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전제를 일단 먼저 네, 말씀드리고요. 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체질 개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이게 줄기세포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방세포는 줄기세포에서 바뀌어요. 이거 이제 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지방세포 개수가 혹은 한계가 되게 뚱뚱해져요 보다는 이 줄기세포에서 지방세포로 분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게 좀 더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지방세포가 스스로 파괴돼서 죽는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거거든요. 저게 지방세포예요? 네, 저 오. 세포 없어졌어요. 죽음의 이름을 네. 에이팝토시스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름이죠, 그렇죠? 네. 역시 지방세포의 에이팝토시스가 지방세포가 뚱뚱해진 걸 날씬하게 해준 것보다는 조금 더 근본 치료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시 조금 어려운 논문 몇 개 제목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다 한약 물질들입니다. 레스베라트롤하고 컴파운드 K는 이게 인삼 약효 물질이고요. 크립토탄 신호는 단삼, 베르베는 황련. 이런 것들이 방금 제가 보여드린 지방세포의 에이팝토시스, 그러니까 세포 자살, 그리고 지방세포 분화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 발표한 것들이거든요. 제가 앞서 자동차에 비유를 해서 연료계가 어떻다. 그 다음에 엔진을 활성화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에 딱 해당하는 우리 몸의 세포 내 에너지 센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AMPK라는 효소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근육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한약 물질에 대한 연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방 세포 사이즈를 줄여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체질 개선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렇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살도 빼고 다른 건강 문제도 잡고 일석이조네요. 자, 다이어트의 첫걸음, 체질 개선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의학 박사 박창근 원장님과 함께 체질 개선으로 비만 치료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